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립트에서 에셋을 로드하는 방법과 언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팅에서 에디터 플레이 모드를 에디터 에셋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T-에셋 번들에서는 두 가지의 에셋 로드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셋 경로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셋 레퍼런스인데요. 에셋 경로는 문자열이고 실제 에셋의 경로를 말하는 거고요. 에셋 레퍼런스는 샘플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인스펙터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에셋을 링크하듯이 사용하는데요. 에셋 레퍼런스의 장점으로는 인스펙터에서 에셋을 드래그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에셋이 이동되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사용할 때는 에셋 경로보다는 에셋 레퍼런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편한데요. 그러면 먼저 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로드 에셋 씬을 하나 만들고요. 스크립트도 테스트 로드 에셋이라고 만들었고요. 업데이트는 지웠고요. 먼저 에셋 경로부터 알아볼게요. 에셋 경로는 public string asset pass 이렇게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씬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방금 만든 테스트 로드 에셋 스크립트를 연결했고요. 그 에셋 로딩을 확인하려면 이미지가 하나 있는 게 좋겠네요. UI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 이미지에 스프라이트를 로드해서 넣어 볼게요. 이미지 UI 이미지 네, 이미지를 링크하고요. 이제 에셋 경로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고양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양이 에셋에 우클릭에 카피 패스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경로가 복사가 되고요. 이제 로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T-에셋 번들은 에셋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모든 런타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load asset async 라는 함수에 여기 이제 asset 타입을 제네릭에 넣어주고요. asset pass 이렇게 넣고 load async 반환하는데요. load async는 비동기 로딩이 완료되면 에셋 핸들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스프라이트 에셋 핸들에서 실제로 에셋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이 끝났고요.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고양이가 로드가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에셋 레퍼런스로 로딩하는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에셋 레퍼런스는 이렇게 에셋 ref라고 적어 주시고요. 에셋 ref 네. 이렇게 에셋 레퍼런스는 이것 말고도 에셋 타입이라는 속성이 필요한데요.
이 타입에 유니티의 에셋 타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에셋 타입이 없으면 그 인스펙터 상에서 무슨 에셋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에셋 타입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지우고요. 보면 네,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떴고요. 이번에는 펭귄을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위쪽에다가 두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하고요. 링크를 걸어 볼게요. 이미지를 넣었고요. 네, 다 됐고요. 그럼 로드하는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유니티 코르틴을 사용해서 로드를 해볼게요. 로드 스프라이트, 로드 에이싱크 에셋 매니저, 로드 에셋 에이싱크 스프라이트 에셋 레퍼런스를 넘겨주게 되면 되는데요. 일들을 통해 이 tasync 오퍼레이션을 넘겨줄 수 있는데요. 넘겨주고 이제 그러면 대기가 가능한 거고요. 대기가 끝나면 asset 핸들을 load async 리절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똑같이 이미지 2도 스프라이트 asset 핸들, 네, 이러면 끝난 거고요. 스타트 코르틴 로드 스프라이트, 네,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펭귄도 로드가 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엔 에셋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로딩 할 때마다 해당 에셋의 참조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에셋이 온전히 해제되려면 언로드도 같은 횟수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언로드를 해볼게요. 이번엔 언로드는 총 3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셋 핸들, 그리고 에셋 경로, 에셋 레퍼런스, 이렇게 3가지인데요. 에셋 핸들로 에셋을 언로드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한 번에 키 검색을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성을 해볼게요. build, return, new, wait, 잠깐 대기를 걸고요. 2초 동안. 그리고 asset 매니저에 unload asset 패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asset 매니저에 unload asset 핸들로 asset 레퍼런스를 통해서 로드한 asset 핸들을 넘겨줄게요. 네, 플레이 해보면 언로드는 됐는데 반응이 없는데요. 에디터 에셋 모드에서는 에셋이 언로드 되더라도 실제로 에셋 자체가 해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에셋의 해제가 확인이 필요하면 에셋 번들 모드로 테스트하면 되는데요. 에셋 번들 모드로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세팅에 에셋 번들,
플레이. 로드가 됐고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미지를 눌러보면 스프라이트가 둘 다 미싱으로 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GUI를 통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로드랑 업로드를. 로드 스프라이트. 좀 업로드 스프라이트 됐고요. GUI 레이아웃에 버튼 로드 스프라이트. 버튼에 업로드 스프라이트 두 개를 작성을 했고요. 이 로드 부분을 옮기고요. 그리고 업로드 스프라이트 쪽에 작성을 하고요. 이 에셋 핸들은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에셋 따로 받아와서 저장을 하면 핸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에셋 레퍼런스로 그냥 바로 해제할게요. 네, 이렇게 해제하고 됐는데요. 그러면 스타트 부분은 지워주고요. 로드 스프라이트, 업로드 스프라이트 이걸로 실행을 이 업로드 부분은 뺄게요. 예, 실행을 해보면 로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로드 할 때마다 참조 횟수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요. 업로드도 똑같은 횟수로 해주셔야 이게 에셋들이 온전히 잘 해제가 되는 건데요. 에셋이 참조 횟수가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한 번에 해제하는 업로드 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럼 업로드 올을 한번 보여드리면 업로드 올, 에셋 매니저에 업로드 올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로드 그러면은 이제 참조 횟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업로드 올, 네, 업로드 로드가 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참조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에 해제하는 기능이 업로드 올이고요. 여기까지 에셋 로드와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셋 번들로 씬을 로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